기초생활수급자 되기 AI보단 사람에서는 생계급여 대상, 기준, 수급 방법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세부사항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기타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이러한 급여들을 수급하는 분들을 통틀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2015년부터 이러한 수급 자격이 세분화되어 각각의 조건에 맞는 경우 각각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운영하는 급여 중 생계급여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 생계급여는 국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두 현금으로 지원되며 기본적인 생활비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급여를 알아볼 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중위소득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까지 나열했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합니다. 모든 소득을 더해서 나누는 평균 소득과는 차이가 있으며 중위소득은 현실적인 기준으로서 복지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는 중위소득 32%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 가구 규모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보면은요. 1인 가구는 239만 2,013원, 2인 가구 393만 2,658원, 3인 가구 502만 5,353원, 4인 가구 609만 7,733원입니다. 5인 가구 710만 8,192원, 6인 가구 806만 4,805원입니다. 생계급여 지원 내용은요. 세대의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보충급여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한 달 소득 인정 금액이 15만 원이면 1인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 76만 5,444원에 15만 원을 제외한 61만 5,444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자세한 자격 조건과 금액 알려드릴게요. 자격 조건은 소득 인정 금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기준 중위소득은 239만 2,013원인데요. 이 금액의 32%는 76만 5,444원이 됩니다. 가구 규모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금액은요. 1인 가구 76만 5,444원, 2인 가구 125만 8,451원, 3인 가구 160만 8,113원, 4인 가구 195만 1,287원, 5인 가구 227만 4,621원입니다.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2025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 기준입니다. 대도시의 경우 일반 재산 기준은 1억 8,800만 원 이하이고요.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 원 이하입니다. 중소도시는 일반 재산 기준 1억 1,800만 원 이하이고요. 금융 재산 기준 500만 원 이하입니다. 농어촌의 기준은 일반 재산 9,8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500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일반 재산이라 함은 주택, 토지,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하고요. 금융 재산은 예금, 적금, 보험, 해약, 환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차량 기준은 생계 근로목적 차량은 인정되지만 국가 차량이나 여러 대 보유 시에는 소명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생계용 차량의 경우 증빙 서류가 필요하고요. 장애인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 기준에 예외가 되지만 재산 기준에는 포함이 됩니다. 생계급여 신청하실 때에는 부양 의무자를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급여에서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일촌 직계혈족, 부모, 자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또는 재산을 가졌을 때 급여 신청 시 급여 지원이 제한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대상은 급여 신청자 기준, 부모, 친부모 또는 양부모, 성인 자녀, 이혼하지 않은 배우자입니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형제, 자매, 조부모, 손자녀입니다. 대상 기준의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또는 영주권자입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처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고요.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 모두 받으셔야 하고요.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등입니다. 이러한 신청 서류를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 재산 조사 후 자격심사 결과 통보가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처리 기간은 약 30일 이내입니다. 신청 시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 능력도 평가하게 되는데요.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지 않는 경우 수급이 제한됩니다. 근로능력 평가에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근로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 중일 때에는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조건부 수급자로 인정되어 자활 사업에 참여를 하거나 적은 급여라도 일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다른 한 가지는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될 경우입니다. 이때도 생계급여는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제출 서류로는요.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담당 전문의에게 작성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근 1년 내 병원 진료기록 4본을 제출하셔도 되고요. 또는 해당 시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 진단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복용 중인 약 처방전이나 복약 기록, 입퇴원, 수술 등 치료 이력 관련 서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그리고 최근 소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근 소득 관련 자료는 근로 가능성 판단의 참고용으로 사용됩니다. 근로 능력이 있으나 구직 중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 수급 제한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 능력은 있으나 구직 중이 아님을 판단하여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기초연금과 중복 신청 가능하고요. 기초연금과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기초연금 금액 또한 소득 인정액으로 포함됩니다. 매년 제조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 확인하고요. 긴급복지 지원 제도와 병행 가능합니다. 취업은 되지 않고 너무 어려워 수급 신청을 하려 했지만 사지가 멀쩡하다고 근로능력이 판단되어 지원이 거절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럴 땐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취업을 준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활센터나 고용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근로능력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근로의지가 있음으로 조건부 수급자로 인정받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용기 내어 동사무소를 방문했지만 공무원의 작은 행동에도 괜히 위축되고 자괴감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감정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고 많은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하나씩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기 위한 것보다는 제한된 혜택을 얌체 신청자들이 아닌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니 맘상해하지 마세요. 어느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고자 하면 사라진다.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먹으셨다면 분명히 사라지실 겁니다. 당신의 용기에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링크 참고해주세요. 복지에 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